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아까 부합 하나 보고 이제 공동 소유 볼 거예요. 부합은 만약에 부동산에 동산이 합해졌어. 그럼 동산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합니다. 아까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소유권을 뺏기는 부동산 소유자는 동산값 내놔라. 부당이득판은 청구하겠죠. 그리고 판례는 이 부동산에 부동산도 부합한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을한테 임대차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증축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럴 때 임차인이 증축했어. 이 증축했을 때 이 증축분 부분이 누구한테 소유권이 귀속하느냐. 만약에 부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임대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겠죠. 근데 부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임차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처럼 부동산도 부합한다는 게 판례인데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합시켰어. 그러면 권한자 소유자라는 거예요. 권한자 소유. 그러니까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이 을한테 내 토지를 공짜로 사용해라고 사용 대차권이라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러면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 권한자가 나무를 심었어. 이 나무는 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경매가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경락받은 사람은 내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고 사용 차주권이라는 얘기죠. 권한자 소유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자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가 있죠. 공유, 합유, 총유. 그럴 때 공유는 지분이 있느냐? 공유는 지분이 있죠. 그죠? 합유는 내부 지분은 있죠. 근데 지분이 등기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죠.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분이 처분이 자유롭냐? 지분 처분이 자유롭냐? 이건 가능하죠. 그래서 2분의 1 지분, 갑의 2분의 1 지분에 2분의 1 지분이 이렇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고 이전도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저당권도 가능하죠. 그죠? 근데 저당권 설정했을 때 나중에 분할이 됐다. 그러면 이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여전히 2분의 범위에 다 미칩니다. 그 다음에 합유는 이게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 요거는 처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보존행위. 공유는 고보존은 각자가 하죠. 각자. 그래서 이 보존행위는 각자가 한다. 이 부분이 이제 판례가 많이 나와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한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을이 있어. 2분의 1 지분권자가 있는데 A가 이거를 불법으로 전부 등기했어. 그러면 전부 등기했다. A가 불법으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갑을은 각자가 단독으로 야 전부 말소해 청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를 근거로. 아니면 내 지분만 2분의 지분만 이전 등기해 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보존행위를 근거로. 이해가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대외적인 사람이죠. 대외적인 사람인데 문제는 요게 불법, A가 불법 점유해서
내가 손해를 끼치고 있어. 그러면 손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면 각자는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손해의로 인해서 제3자가 불법점에 손해가 1,200만 원을 둘이 갖고 있다면 600만 청구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을이 내가 이분을 지분권자가 600 내놔라고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인데, 을이 A한테 그 갑거야. 갑거니까 갑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갑의 6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는 거야. 그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타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타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존행위, 요것도 각자가 하죠. 보존행위는 근거 조문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서 사원 총회로 결정하라.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용 계량행위가 많이 나오죠. 이용하고 계량행위다. 이용 계량행위. 요거 이제 지분 후 과반수입니다. 지분 후 과반수. 요게 265조인데 요 부분이 가장 쉬운 문제 잘 나와. 요 부분이, 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토지가 있다. 을이 있다. 그 다음에 병이 있다. 갑이 3분의 2 과반수권자고 6분의 1, 6분의 1이야. 이렇게 소수지분권자죠. 근데 갑이 혼자서 임대차를 했다. 병한테 열받은 을병이 야,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차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임대차를 한다든가 기존의 임대차를 해지한다든가 갱신거절의 통지다. 상임법의 갱신거절의 통지는 다 이게 이용행위야. 관례행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관리행위 중 이용행위니까 지분 후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분 후 결정하니까 적법하죠? 네? 적법하니까 을은 내놔라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또 병은 지분자 차임 내놔라 청구할 수 없어요. 지분 후 과반수야. 요거. 그 다음에 합유는 조합계약이 있을 거예요. 조합계약에 따라 하면 되고, 총유는 사원총유 결이고, 그 다음에 이용계량행위,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사용수익은 지분비율로 해요. 지분비율로 하는데 합유는 조합계약, 총유는 정관, 기타, 규약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이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요거는 처분 변경도 전원의 동의, 조합계약 뭐 이렇게 처분 변경이다. 그럴 때는 전원의 동의. 이거는 사원총회죠. 자, 요 부분이 핵심이니까, 요거를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봅시다. 30번이죠? 갑은 5분의 3, 지분의 과반수가 넘죠? 네? 을은 5분의 2입니다. X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이, 과반수권자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 임대한다. 임대는 이용행위, 관리행위 적법하죠? 을은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합니다. 적법하죠? 근데 병은 그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요. 갑에게만 반환하면 됩니다. 다 차임을. 그러면
을은 갑에게 자기 지분 5분의 2 청구하는 겁니다.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임대합니다. 적법하지 않죠? 과반수가 안 넘어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아까 사용수익은 지분비율이죠? 사용수익은 지분비율이죠? 배타적으로 안 됩니다.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합니다. 틀렸죠?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명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 유효합니다. 이걸 좀 조심할 게 보세요. 공유 경우는 만약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자 1인이 전부 등기했어요. 근데 여기 합유자 한 사람이 전부 등기했어. 이 달라요. 이거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 아까 자기 지분 내에서는 유효해. 근데 이거는 합유는 지분이 등기가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요 합유자 2인의 등기는 다 무효입니다. 에? 기출 판례야. 합유주분은 합유자. 이 합유가 뭐죠? 갑, 을, 병.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출자를 해서 공동 목적이 있죠. 그래서 3억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내부 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걸 유통업 해보자. 창고를 샀어. 그러면 민법상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데 이게 합의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는 어떻게 돼? 등기는 2번에서 소유권 이전, 원래 X 거였는데 3번 소유권 이전에서 이렇게 합유자, 갑, 을, 병 이렇게 되는 거야. 공유와는 다르죠. 공유는 그냥 공유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갑이 2분의 1. 이 토지에서 을이 2분의 1이다. 그럼 등기부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공유자 갑이 2분의 1, 을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 되잖아.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등기해야 될 걸 혼자서 등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등기해둘 걸 갑이 공유자 하지 않고 갑 등기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죠? 요거는 자기 지분번에서 범위 내에서 유효지만 이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옆에다가 이건 공유잖아요. 옆에다가 쓰세요. 합유자 1인이 전부 등기했다. 그러면 무효다. 합유자 1인이 전부 등기했다면 무효입니다. 공유자 1인이 전부 등기했다가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고 두 개 비교하세요. 누가? 동의 없이 매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 말고 동의 없이도 매도 가능하지. 왜냐하면 봐. 내가 5분의 2 거니까 내가 동의를 얻어서 해주겠다. 아니면 무권들이 있잖아. 동의했다고 위조해서 넘겼단 말이야. 이거 가능하잖아요. 사실이 있어 그냥. 사실을 전제를 깔고 해야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자꾸 안 돼요. 세상에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내 거라고 팔 수 있잖아요. 사실은 내 거야.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동의 위조해서 팔 수도 있고. 그지? 사실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의 없이 팔은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이 동의서 위조해서 샀어. 근데 동의 없었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하는 거지. 자꾸 이런 게 세상은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31번 민법상 공유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 못합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죠. 공유자는 특이하게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하겠죠. 맞습니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그러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몇 줄이고 지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분권 포기라고 쓰세요. 지분권 포기와 같은 관리에 관한 특약은 지분을 산 사람에게는 안 미치겠죠. 판례입니다. 지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특약, 이거는 지분을 산 사람에게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판례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적법하죠?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수 지분권자도 보존행위를 근거로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어요. 32번입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 과반수가 넘죠. 을이 3분의 1 등기하면서 관리 방법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를 특정 부분을 사용수익을 허락받았어. 사용수익 허락받았어.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적법하죠?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갑의 단독으로 했습니다.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전부 말소는 안 돼요. X토지에 대해 정명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격려되어 있습니다. 제3자죠. 정은. 을은 제3자를 상대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를 근거로.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이죠. 자기 것만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이나 차임 청구는 돈이잖아요. 돈과 관련되는 자기 것만 청구하는 거야. 돈과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X토지가 나대지입니다. 나대지인데 근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죠. 33번 갑과 을은 각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어. 2분의 1은 과반이 아니죠. 절반이죠. 다 과반수가 아닙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갑의 지분에 관해 제3자명으로 원인무효가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을은 보존행위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가 을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 잘 보세요.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 명의 원인무효가 등기되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을이 나오죠. 만약에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을은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아까 타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는 아니라 그랬죠. 네? 그잖아. 그러면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인데 누가 불법으로 전부 등기하고 있어. 이렇게 등기하고 있어. A가. 그러면 갑은 자기 지분권에 의해서 전부 말소에 이렇게 가능하잖아. 근데 을이 갑의 지분을 2분의 1 근거로는 전부 말소 이게 안 된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아셨죠? 조심하세요. 1번이 틀렸어요. 근거 판례가 적어요. 타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전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은 보존행위를 근거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이 X토지를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했어.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죠. 갑 자신의 구분한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철거할 수 없죠.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데. 나중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다른 말로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상호 명의신탁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고 을이라 이게 샀어요. 근데 구분했어요. 이만큼. 네 땅 100평. 내 땅 100평. 분할하지 않고 2분의 1 등기해버려요. 이렇게. 상호 명의신탁 하는 거예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구분소유해요. 구분해서 내 땅, 네 땅. 그럼 여기다가 내 땅에 건물 지은 건 아무 상관없죠. 근데 대외적으로는 공유야.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구분소유하는데 대외적으로는 공유니까 만약에 누가 A가 불법점이었어. 그건 대외적인 관계죠. 대외적 관계는 대외적으로 을은 지분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1200만 원으로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대외적은 자기 것 600만 원만 청구하죠. 네? 이해가죠? 대외냐 달라.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을은 그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겠죠. 지분 범위 내에서.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으로 X토지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보존인을 근거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34번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5분의 지분권자가 즉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전부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죠. 낙성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낙성이니까. 2번이 답이고 3번 병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아까 이것도 뭐예요? 타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이 아니다 그랬죠. 자기 거 돈 청구해야지 왜 남의 거 청구하냐고. 그 다음에 2분의 지분권자 갑이 그의 동의 없이 X토지를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전부 철거를 구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못한다 하면 틀리죠. 3분의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건 적법하죠. 그럼 을은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없죠. 공유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별 승계에 승계되고 특약 후에 공유자 변경이 있어요.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지분 후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전원의 분할 절차에 참여하므로 분할 절차에서 일부가 제외됐다. 무효죠.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갑과 을의 공유인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공유물을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고 갑으로 하여금 을에 대해서 지분은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수도 있죠. 가능합니다. 가격 배상 방법이죠. 공유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공유물을 분할을 하지 않을 걸 약정할 수 있고 갱신도 가능하는데 5년 넘지 못합니다. 조문입니다. 갑과 을이 A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 증여를 받았는데 표현상 A 토지 전체에 대해서 갑을 간에 공유로 이전 등기했죠. 아까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죠. 그럴 때는 갑은 을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상호명의신탁은 분할이 돼 있잖아. 그죠? 지분 이전 등기 청구해야 돼요. 지분 이전 등기. 그래서 분할은 안 되고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36번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갑과 을은 자신들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을의 방해가 있습니다. 갑은 배제 청구할 수 있고 맞죠? 갑의 을의 특정 부분에 병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이거 남의 것 왜 그래요? 갑은
병에게 보존행위로 방해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병은 대위적 관계잖아. 그러면 뭐 지분권에 있잖아. 지분권에 의해서 대위적이죠. 배제 청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갑정 간에는 구분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거 아니죠? 합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을 Y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부분이죠. 그러면 강제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관법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조심할 게 여기 자기 땅에 건물 지었어. 요거는 갑 건물 갑 토지잖아. 동일 소유죠. 요거는 관법 인정돼요. 강제 경매. 근데 갑이 여기 을 땅에 건물 지은 거는 관법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합의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합의재산에 관해서 합의자 1인이 임으로 자기가 단독으로 보존되게 했습니다.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가 아니고 무효라 그랬죠? 네? 1번이 답입니다. 합의물 보존행위는 각자죠? 합의물은 각자가 합니다. 보존행위 맞죠?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상속이 안 되고 잔존 합의자로 귀속되죠? 맞습니다. 부동산 합의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그다음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의는 종료하죠. 38번 부합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서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권원자 소유니까 지상권자가 소유죠? 권원자 소유죠? 맞습니다. 적합한 권원 없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소유권은 무단경작자 소유가 속합니다. 맞죠?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 속하죠? 이것도 맞죠?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게 틀렸죠? 있어야 임차인 소유죠? 아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임차인 소유입니다. 3번이 답이고 39번입니다. 부합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성이 없더라도 이게 틀렸죠? 있어야 소유권 주장할 수 있고요. 2번 이 위의 경우 1에서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게 틀렸죠? 독립성이 있어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저당권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358조 3번이 답이죠.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부합이 인정됩니다. 없다가 틀렸죠.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상당의 부동산이 부합하면 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공동소유 옳은 걸 고르시오. 건물의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 배타적으로 허락받은 점유자 적법하죠? 소수 지분 공유자는 퇴거를 청구할 수가 없죠. 1번이 답이죠. 합의자가 사망합니다. 합의 지분 상속한다. 틀렸죠? 상속하지 않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교유 분열 사건이죠. 2개 이상의 분열됐습니다. 분열되기 전 교유재산은 각 교인의 구성원의 총유가 아니고 잔존교인의 총유죠. 잔존교인의. 분할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입니다. 잔존교인들의 총이다. 틀렸고요.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 소유를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하는 공유자라 하여금 가격 배상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틀렸죠.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